안녕하세요. 다빈치 센스입니다. 혹시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극들을 더 깊고 세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되길 바라면서 재밌는 실험을 보며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파, 파. 혹시 타로 들으셨습니까? 파, 파,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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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것 같아. 우리는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을 우리 뇌가 조합해서 뇌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는 자극 그대로를 전달했으나 뇌에선 자극 모두가 왜곡된 상황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 자극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영상들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각이 전달하는 자극을 주 정보원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각 자극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또한 익숙한 자극은 자극 그 자체가 아닌 매칭된 데이터로 처리해 이를 정보로서 받아들인다. 때문에 뇌가 좋아하는 이 시각을 통해 정보에 대한 판단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소리의 정밀한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겁니다. 자막 달린 외국 영화를 보며 눈으로 웬만한 정보를 읽어낸 채 들리는 소리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인지하며 결국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캐치하지 못한 채 영화가 끝이 나는 경우죠. 이미 관련 기억이 많은 익숙한 자극이라면 대충 들어도 그 순간 매칭이 완료되어 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낯선 자극이라면 정확한 입력이 먼저입니다. 자,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방금 어땠나요? 앞에서 들은 소리들은 바로바로 어떤 소리인지 누군지 알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리에 있어서는 앞의 시들과는 다르게 머릿속에 순간 그 소리만 덩그러니 놓이는 느낌인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허공에 놓인 이 소리를 두고 연결 지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죠. 그저 크게 피아노 소리 정도로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마지막 소리 역시 자연스럽게 음이름이나 특정 건반의 모습이 떠오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흔히 음감을 지녔다고 하죠. 자, 이러한 차이입니다. 음감을 지닌 분들은 각각의 음들이 마치 다른 이들의 목소리처럼 각 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관련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인간은 시각 정보에 어마어마한 의존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모국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라날수록 시각과 기존 기억들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지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에 최적화된 뇌는 더 이상 이 밖의 낯선 자극들에 대해선 굳이 세세한 인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극 그 자체에 집중하는 의식을 시각 외에는 잘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집중에 대한 개념은 학습으로 익혀진 것도 아니기에 의식적인 활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서 위와 같은 분들은 보통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소리를 통해 피어나는 머릿속 새로운 자극들과 이 안에 숨어있는 정보에 대한 흥미는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집중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하죠. 똑같이 피아노를 접해도 완성된 음악만을 기준 삼고 악보에 적힌 건반을 찾아 누르는데 바빴던 이들과 달리 건반을 누르며 어떤 음이 나게 될지,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또 이들이 어울리며 만들어가는 소리와 흐름까지 자극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소리와 함께 인지된 다른 자극이나 정보들이 관련 기억으로 자리하게 되죠. 가끔 이 과정 중에 이러한 경험이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함께 인지된 장면들이 이 사이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 일관성의 문제로 인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소리를 두고 분명한 인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된 걸까요? 쉽게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한다면 시야 내에 초점을 두지 않은 채로 대상을 관찰하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담긴 넓은 시야 안에서 어떠한 대상에 집중하려면 그 빛을 따라가며 인지해야 하죠. 하지만 이때 눈은 그 대상을 향할 뿐 인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귀의 구조상 방향에 따라 소리의 물리적인 전달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 소리의 세세한 인지는 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판을 보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놀라워하지만 그보다 더 미세한 피부에 난 작은 트러블마저 세세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은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손끝의 느낌으로만 구분하고 알아차릴 수 있던 걸까요? 자극의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 정밀한 소리를 얻기 위해선 머릿속에 전달된 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머릿속 혼잣말이 울리고 생각이 떠오르며 상상이 맺히는 이곳, 의식의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거죠. 집중이란 것은 결국 그 대상과 의식이 결합하는 일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Dr. Geller, Kurt Rathman. I'm a professor in the paleontology department here. Oh, Do you have a moment to talk about your lecture? I'm sorry, I've got plans with my sister. Monica Geller. You excuse us for one moment. What are you doing? Oh, you can have an accent, but I can't. How about the morning to you, laddies? 이번엔 소리만 들려드릴 테니 이에 맞춰 장면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그리며 들어보세요. Dr. Geller, Kurt Rathman. I'm a professor in the paleontology department here. Oh, Do you have a moment to talk about your lecture? I'm sorry, I've got plans with my sister. Monica Geller. Right, will you excuse us for one moment? What are you doing? Oh, you can have an accent, but I can't. How about the morning to you, laddies? 자, 소리는 발생된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전달된 진동이 머릿속에서 처리되며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죠. 방금 본 영상을 다시금 떠올리면 머릿속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느껴지나요? 이처럼 소리를 외부에서 인식하는 게 아닌 그를 이해하듯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리가 들린다는 표현보다는 머릿속에서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 느낌을 캐치하셨다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들으며 어떤 방식으로 연주되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소리와 맞물리는 기억을 일으키며 자극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혹시 소리에서 깊이감이 느껴지시나요? 상상 속으로 들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소리는 공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감각이 동원될수록 자극의 세세한 차이까지 인지하며 강하게 자리하게 되고 연결된 각 자극은 서로를 잡아주며 왜곡을 줄여줍니다. 단순히 귀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 자체를 외우려 하기보다 들리는 소리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는 손의 움직임, 분위기, 촉감, 순간순간의 감정까지 연결지어 자극을 받아들인다면 보다 온전한 자극이 기억될 겁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미라는 건반음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단순히 소리만 찾아내려 하지 말고 피아노 건반을 떠올린 후 미를 찾아 누르는 겁니다. 독립된 음을 떠올리기 어렵다면 머릿속 건반에서 아는 곡을 연주하며 찾아가도 좋습니다. 관련 기억으로부터 접근해 어렴풋이 존재하는 이 자극을 추적하는 겁니다. 소리가 발생하게 된 근원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자극 역시 선명하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익숙한 기억을 활용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가끔 외국어에 유창한 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생각도 영어로 하려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영어로 떠오른다는 느낌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 느낌을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머릿속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빌려 표현해내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들은 이미 대부분 모국어가 메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거쳐가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어가 메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억을 찾아 대신 이용할 겁니다. 자,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익숙한 기억이 준비물이죠. 그리고 수많은 캐릭터 중 본인이 좋아하고 익숙한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프렌즈의 레이첼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리자마자 레이첼의 수많은 행동, 표정, 말투, 목소리 등이 피어나는데요. 이때 실제 장면으로는 없었지만 레이첼의 머리끝에 불이 살짝 붙은 상황을 그려봅니다. 이때 내게 익숙한 레이첼이란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하고 소리치게 될지, 물론 각자 그려지는 모습과 말은 다르겠지만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상상 속 그들에게서 나오게 될 모든 표현은 바로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번역된 표현이 아닌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그 자체인 거죠. 영상을 보면서 떠올리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따로 해보세요.
캐릭터의 대사 그대로를 떠올리는 게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그려낸 후에 이에 맞게 캐릭터를 빌려 꺼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후 실제 영상을 시청할 때 인물들의 대사가 단지 화면 밖에서 감상하는 입장이 아닌 그 상황 속 화자의 입장으로서 대사가 오가는 듯한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의 시점이 열릴 겁니다. 추가로 이전 영상에서 독서 역시 데이터를 믿고 인지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형태와 구성이 익숙한 단계라면 각 단어를 따라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느낌이 아닌 구간을 인지한다 생각하며 비교적 러프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뇌도 압니다. 내가 나서는 순간 해석이 돼요. 뇌게 판단을 맡기세요. 시각으로 주어지든 청각으로 주어지든 우리는 단지 뇌게 익숙해질 때까지 올바른 입력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어릴 적 온갖 낯선 자극에 대해 구분하고 인지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엔 이들을 정보로서 대체해 처리할 만한 기존 데이터가 없었기에 마구 흡수해버리죠. 이렇게 흡수되고 형성된 기억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활용하게 될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데이터는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존 데이터로 인해 새로운 자극의 입력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에 맞춰 자극에 대한 인지를 달리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극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기존 데이터로 대체되지 않고 자극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그 신선함. 이 역시 서서히 관련 기억이 드러나며 결국은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정보의 그림자 뒤로 자극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으면 안 되겠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익숙할 뿐이죠. 당연함을 벗는 순간 일상 속 자극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은 기억이 되고 이 기억은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기억이란 것이 의지와 상관없이 매 순간 피어나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이를 써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